자, 여러분 지금 이 차트만 보고 이 반등이네 하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이 청산 움직임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캔들 몇 개만 보고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 내면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 현물 ETF 자금은 연속적으로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유동성은 이미 말라버려 있습니다. 상승 재료로 인한 반등에서도 다시 한번 저점을 찍으러 가는 이 거짓 반등만 나와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작은 반등 먹겠다고 이 도박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전형적인 개미를 꼬시는 상승 후에 이 청산 물량을 유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러한 양봉에서 단순히 반등이 나왔다라는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 온체인 데이터로 시장 내부에서 객관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물 ETF에서는 꾸준히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고 이 기관 자금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세 없이 매도세만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을 만들어줄 명확한 재료는 없고 반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약세 구조 속에서 페닉셀 트리거가 하나만 터진다면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청산 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반등의 희망으로 매매할 때가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와 이 손익비로 대응을 해야 할 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트에서 이 주요 흐름만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 강한 페닉셀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 최하단이었던 60K 부근까지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루 만에 무려 10%가 넘는 급반등이 나오면서 진짜 여기가 바닥이었나? 이렇게 강한 반등을 기대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구조를 보면 이 반등은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연쇄 청산이 나오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급락과 급등의 과정에서 이미 부족했던 시장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쌓여있던 레버리지 물량들의 청산으로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 이후의 거래량을 보시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가격은 움직였지만 실질적인 자금 유입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이 CPI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는 단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정상적인 반등의 구조라면 이 자리에서 유동성이 실리면서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이 추세를 완전히 전환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 단기 매물대 돌파에 실패했고 실망 매물과 함께 2차 하락분이 나오면서 결국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까지 이탈하면서 이 약세 구조를 더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악순환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러한 구조가 시장에 악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월간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 시장에 실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할 이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이 10월 이후부터 역대급으로 순유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에서 강한 추세 상승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이 미국이 현재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뉴스 이슈가 아니라 이 시한폭탄 같은 비트코인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변수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세 구조 속에서 이런 변수 하나라도 실제로 터진다면 이 시장에 또 한 번 강제 청산 압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 반등에 희망을 걸고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가 아니라 이 구조가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이 유동성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면서 손익비가 명확한 자리에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건데요. 저 또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스터디방에서 고민드렸던 숏포지션 아직도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분할 익절까지 해드렸고 이 나머지 물량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을 하면서 공유를 드렸었고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자율 매도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만 제 다음 신호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바닥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큰 구조, 이 장기 추세 채널선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하락 사이클 이후 횡보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던 핵심 구간이었고 이 채널을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추세는 급하게 꺾였습니다. 결국 이 채널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숏 포지션 공유를 드렸었죠. 결국 이러한 채널을 이탈하는 순간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준다는 건데 지금도 이 자리를 지지해주지 못하면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들에서 유의미한 바닥 후보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후보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56K 부근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자리에서 이전 저점이었던 이 60K 부근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56K 부근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이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건데 왜 이런 자리를 이탈하면 강한 하락이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는 강한 지지가 나온다는 건지 이러한 채널 선들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도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그어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반복해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해온 데이터가 쌓인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반응들이 나와줬다는 건데요. 이러한 채널들 안에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다가 채널을 돌파하고 올라탔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 채널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의 횡보가 이뤄지죠. 이탈한다면 다시 강한 하락,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해준다면 이 126K 부분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자리에서도 채널 상단선에서 강하게 막히면서 채널을 이탈하고 한 차례 이 8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죠. 이후 지지 후 횡보 구간에서 이 채널선 위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 지금의 강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채널선들은 어떻게 만든 거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있기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 사이클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3년도 4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 선들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이 굉장히 유효한 게 다시 날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비트코인 이 추세선 이탈하면서 이 숏 포지션 공유 드렸었죠.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 공유 드리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 장기 추세 채널 꼭 차트에라도 넣으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가 드리는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납득이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 깨졌다고 무조건 숏 포지션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진입하는 포지션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제 영상이나 이런 관점 공유들 보시고 좀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되셨다면 제 영상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채널 성장하는 데 힘 한 번씩만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입장 링크를 이 댓글 고정 링크 창에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이상한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실 진성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거는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처음으로 오신다면 꼭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 보시거나 뭐 한두 번 정도는 관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들고 가는 스윙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고 주요 자리에서는 이렇게 단타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단타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처음 오시면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요. 만약 처음으로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정말 잘하는지 관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이 하방의 움직임의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60K 구간, 이 56K 부근까지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열어두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이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닥이 나와준 뒤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발생한 뒤에는 결국 상방으로 추세를 바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장에서 결국 시드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최고점이었던 126K 부근에서 이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결국 유동성이 발생하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바닥 찍으러 가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런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ETF가 껴있는 종목들은 따로 현물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근데 지금까지도 좀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당연히 처음에 차트 볼 때는 똑같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실전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지표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 매매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좀 켜고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설정 없이도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에서 이러한 구간에 쌓인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자동으로 시각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보통 저는 이 4시간봉 차트로 좀 많이 보는데 과거의 차트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 부근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이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구 남겨주시면요, 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체크하러 가는 이 하락의 메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추세를 바꿀 거라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주요 자리가 나왔을 때는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내일이 주말인 만큼 오늘 밤에도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런 프리미엄 추세선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